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형 고출력 미사일 엔진을 시험하는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호언장담을 조만간 행동에 옮길 태세입니다. 도발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며 남은 것은 택일 뿐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상업위성 등을 통해 지속 파악되고 있어서 단기간 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함께 감행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미사일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 올랐다고 판단될 때 전략적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도발을 짜는 주민 결속을 위해 김일성, 김정일 생일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과 미중 관계 추이, 남한 정세 등을 함께 지켜보면서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북한의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은 4월 15일인 김일성 생일 105주년입니다.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 즉 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여서 축포 성격의 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도발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열흘 뒤인 4월 25일이 북한군 창건 85주년입니다. 4월 11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 회의가 열립니다. 국방위원회 폐지와 국무위원회 신설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된 지난 회와는 달리 올해는 굵직한 현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기술 성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기는 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외부 변수 중에는 4월 6일에서 7일경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됩니다.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윤곽을 드러내고 그 흐름 속에서 대북 정책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중 회담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략적 도발로 판 흔들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과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생애를 고려하면 4월 8일에서 10일 또는 12일에서 14일 정도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날짜는 8일에서 9일쯤으로 본다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기로 결정해놓고 택일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도발 종류는 핵실험보다는 ICBM 발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수소탄 시험과 핵탄두 폭발 시험까지 마쳤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선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ICBM은 김 위원장 스스로가 신년사에서 마감 단계라고 밝히는 등 발사 의지를 대내외에 여러 차례 드러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던 풍계리 지역에서 또다시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미국의 상업위성 등에 포착되고 있어서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향후 한 달 이내에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거물급 미국 의원들의 비난에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에 걸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도발의 당사자가 도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비난하고 나선 건데요. 북한 당국의 이러한 자가당착적이고 거친 언어는 오히려 미국의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의 대북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과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며 이에 걸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국회의 강경 보수 의원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드는 망발을 짓거린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에 대한 최대의 적대시 표현이며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들은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제1의 생명으로 여긴다며 실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도 이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대변인은 크루즈 맥케인 의원에 대해 이자들은 자기의 짧은 혀를 잘못 놀린 대가가 미국에 어떤 치명적 후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가 웃을 희극이라며 자위적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혁명 무력은 무자비하고 비참한 철출을 내리는 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심장이고 삶의 전부인 최고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거물 정치인인 크루즈 의원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을 외국 땅에서 암살했다는 등의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맥케인 의원은 지난 22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을 미친 뚱보 아이라고 지칭하는 등 직설적 표현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유엔이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 품목인 황금과 구리, 아연, 은 등이 중국에 수출됐고 액수로는 약 68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은 특히 구리와 아연, 은의 경우 지난달에도 북한으로부터 약 65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산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구리, 니켈, 아연, 은, 조각상 등 9개 품목의 수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도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됐지만 민생 목적이거나 핵미사일 실험과 무관하면 예외입니다. 해당 유엔 결의에 따라 중국은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를 지난해 4월 5일부터 그 외 품목들은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의 경우 지난해 9월 3만 달러어치, 구리는 올해 2월 2,000달러, 또 같은 달 아연과 은 각각 59만 달러와 5만 7천 달러어치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수입을 금지한 광물들은 모두 올해 1월에도 수입됐지만 이는 해당 조처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 승인이 난 품목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광물이 중국에 유입되는 정황은 광물을 실은 선박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들은 광물을 취급하는 렌윈강과 펑라이, 옌타이항 등에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28일 현재 렌윈강항에는 북한 선적의 해방산호가 입항해 있는데 과거에 찍힌 위성사진을 보면 이 배가 정박한 지점 바로 옆에는 갈색으로 보이는 광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또 렌윈강항에서 약 20여 킬로 떨어진 공해상에는 소백산호와 능라1호, 하오유호, 흥붕 3호 등 북한 선박들이 입항을 기다리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우리스타호와 진흥호, 금강산호, 금대호 등은 옌타이항 역시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문수산호와 전원 67호 역시 광물을 하역하는 펑라이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대북 제재의 적용을 받는 북한산 광물의 수입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채식이 과연 공격성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미국의 동물보호단체가 핵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은 북한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채식을 권했습니다. 채식을 하면 전쟁이나 살상 무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와 사랑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과연 김정은이 채식을 한다고 해서 도발을 자제할 수 있을까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채식과 김정은 사건의 발단은 미국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지난 3월 21일 미국 워싱턴 DC 노스웨스트 16번가에 설치한 현수막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미사일 위에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김 위원장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함께 미사일은 그만 쏘고 채식을 하라, 전쟁 대신 사랑을 하라는 의미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또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인간을 포함해 지구의 모든 동물을 위협하는 김정은의 핵 개발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잉그리드 뉴커드 PETA 회장은 전쟁이 벌어지면 지구상의 모든 종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다며 핵 전쟁은 모든 생명체에게 고통과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PETA는 동물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국제단체입니다. 동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동물을 죽여 고기를 얻는 육식은 당연히 경계 대상입니다. 이 단체는 채식을 통해 김정은의 공격성을 줄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와 공격성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사례로 미국 앨리바마주의 한 교도소가 수감자들에게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교도소가 육식을 배제한 식사를 제공한 뒤부터 수감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식이 공격성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 잡지 애틀랜틱의 시니어 에디터 제임스 햄블리는 지난 25일 채식이 사람을 덜 공격적으로 만드나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채식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2013년 마약 제조와 불법적인 아편 재배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탈북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국경 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고압 전선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 2017 발간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우선 북한 주민의 생명권 위협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선 이후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처형을 지속하고 있고 마약 제조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추가했습니다. 공개 사형 집행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한 북한 이탈 주민은 공개 재판이나 공개 처형을 나와서 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주민 약 300명이 운동장에서 집행 과정을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도 일상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제 송환자들이 구금돼 조사를 받는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게 통일연구원이 백서를 통해 밝힌 견해입니다. 탈북이 확대되면서 당국 차원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고압전선 작업이 이뤄졌고 양강도 삼지연군의 경우 탈북 통제를 위해 2015년 국경 근처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키고 집들을 허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백서에는 해외 노동자 인권과 관련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사례가 적시됐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체로 자발적인 신청에 따른 파견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압수, 파견 시 비용 상환 의무, 현실적 송환 비용 등으로 강제 노동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이번 백서는 1996년 첫 발간 후 22번째이며 다음 달 중 발간될 예정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의 솔제니친이라 불리는 작가 반디의 작품집 고발 재출간 이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 가든호텔에서 북한의 솔제니친 반디의 고발과 국제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고발 재출간을 주도한 북한 인권운동단체 행복한 통일로가 주최하고 다산북스, 통일부 등이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온 국제 출판 및 인권 전문가들이 문학을 통한 북한 인권 고발과 국제적 연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벨기에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회장은 2014년 UN 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직도 살인, 노예와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범죄가 최고 정책 단계에서 용인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국제 규범에 따른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관계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고 30일에는 임진각과 판문점을 방문해 반디의 안정과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21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고발을 낭독하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고발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주민들의 참담한 실상을 그린 소설집으로 2014년 5월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번역됐습니다. 국내에선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반면 해외에서는 크게 주목받아 한강의 소설을 번역해 2016년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수상했던 데버러 스미스가 영어로 옮겨 영국 작가단체인 펜으로부터 번역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다산북스가 개정판을 펴내면서 세계의 관심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2002년 북한에서 탈출한 송벽 화가가 뉴욕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작가는 상상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독재자 김정은을 향한 북한 국민들의 손가락질, 굶주림이 허덕이는 주민들의 서름, 눈 깜짝하지 않고 북한 주민을 탄압하는 김정은의 미소. 맨해튼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탈북화가 송벽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는 작가의 북한 정권을 풍자하는 그림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권을 찬양하는 포스터와 현수막 등 홍보물 작업을 한 송 작가는 2002년 한국으로 넘어와 대학가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북한 관련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세 번째 전시를 열게 된 송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며 북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세계인들한테 호소를 하고 북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 이것을 변화시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뉴욕에서 제가 활발하게 전시를 하면서 뉴욕 시민과 미국 시민과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제가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전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은 캔버스를 이어붙여 길이가 14m에 달하는 이 작품입니다. 군사 붕괴선을 시작으로 북한의 현실을 표현한 작품은 3대 세습으로 정권을 지키고 있는 김정은 정권 하에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개 청찰하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사람들 쫙 이렇게 모여놓고 총으로 한 사람당 3명이 나와서 쏘는데 그 공포라는 게.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컬럼비아 대학 북한인권 동아리 CU 링크는 전시회와 별도로 작가 강연회 행사를 개최해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제 가족, 특히 한국인으로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가족들하고 멀어진다는 거를 너무 그냥 스토리로만 듣다가 그런 걸 겪으신 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많이 뭉클했고 그냥 감정이 좀 많이 북받쳤었어요. 송벽 작가는 뉴욕 전시에 이어 워싱턴 DC와 시카고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4월 중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징후들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이러한 도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정권은 아마도 미국에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학계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주장하는 얘기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초강력 제재는 물론이거니와 아예 북한 정권 교체를 전략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대형 도발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불보듯이 분명하겠죠.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권의 명줄을 스스로 재촉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